안녕하세요, 보상메토입니다. 교통사고나 시설물 사고로 무릎에 상해를 입었는데 나중에 진단명을 받아보니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여러분에게 적당한 보상을 안 해주죠. 여러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이번 영상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은 저희 보상메토 카페에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우리 무릎의 내측과 외측에 각각 있고 대퇴골과 경골 사이의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차량에 치여 무릎이 부딪히면서 내측이나 또는 외측이 찢어지기도 하고 움푹 파인 곳을 걷거나 물기에 순간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과도하게 회전돼서 찢어지는데 바로 그걸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외측에 비해 내측 파열이 많이 생기죠. 그건 무릎의 구조상 내측 파열의 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월상 연골 파열이 되면 그 파열의 양상에 따라 수평 파열, 횡파열, 종파열, 기시부 파열 등으로 구분이 되고 생각보다 잘 낫지가 않아서 결국 주치의는 봉합을 하는 수술을 하거나 봉합이 불가능해서 절제를 하는 수술을 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일부 절제를 하고 일부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봉합을 할 수 있는 부상이면 그나마 난데 절제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반월상 연골의 바깥쪽 가장자리 부분의 파열에 비해 안쪽 파열은 봉합을 하고 싶어도 봉합이 불가능해서 절제술을 하게 되고 주치의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코멘트 없이 그냥 봉합이 되지 않아서 절제가 불가피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절제를 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내 무릎에 원래 있어야 할 그 연골판이 20%나 30% 또는 50%만큼 절제를 했다면 그만큼의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대퇴골과 경골이 서로 맞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무릎의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되죠. 현대의학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맥브라이드 장애율로는 보통 7%가 최대로 적용이 되고 절제된 만큼 그 감산 적용을 해서 영구장애로 인정이 되죠. 이렇게 다쳐서는 안 될, 다쳤다면 평생에 걸쳐서 몇 차례 치료를 받아야 할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 왜 보험사는 적은 합의금을 제한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이렇게 심한 부상인 반월상 연골 파열을 고작 6급의 상해에 올려두었기 때문이죠. 상해 급수를 기본적으로 너무 낮게 정해두었기 때문에 그 급수에 어느 정도 책정된 합의금 수준 이상이 지급되기 힘든 겁니다. 저희 채널에 부상 급수가 여러분의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보다 높은 5급이나 또는 4급이라 해도 실제로는 반월상 연골 파열보다 예후가 좋고 적은 후유증이 남는 증상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도 급수의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반월상 연골 파열이 합의금의 수준에서는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반월상 연골파는 특히 내측의 경우에는 보험사 측에서 사고 전에도 이미 퇴행성으로 좋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사고에서 기존에 퇴행된 부분에 기왕증을 공제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턱없이 낮아지기도 하죠. 주치의들도 관절염이 올 만한 부상인 걸 알지만 여러분의 부상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여러분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 남을 후유증과 그 장애 정도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적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 건 여러분에게 큰 손해입니다. 제대로 된 장애율과 장애 기간 그리고 외상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그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른다면 한 번쯤은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전문가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보상 지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